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혜준 변호사입니다. 혹시 라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나왔던 용어기도 한데요. 거기서는 이제 후배 의사가 환자한테 실수를 해요. 그래서 정경호 배우가 이제 그 후배 의사의 실수를 환자한테 이제 수습을 하면서 그 환자가 그거를 그냥 잘 이해하고 잘 넘어가 준 것에 대해서 의사와 환자 간의 라포 형성이 잘 그동안 형성이 되어 있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라포라는 게 말하자면 뭐 신뢰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비단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뿐만이 아니라 제가 일을 해보니 이거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도 이러한 신뢰관계, 유대관계가 참 중요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사실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거의 이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이잖아요. 근데 그 소송이 최소한 거의 한 1년 6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이 한 사건을 함께 공조해 나가야 되는 원팀이에요, 원팀. 근데 우리가 원팀이라는 거를 모르시거나 생각조차 못 하시는 그런 의뢰인 분들을 뵐 때마다 참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뭐 가볍게 해보려고요. 사실 의뢰인 분들 모두 다 정말 힘든 시기에 찾아오시는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송사에 휘말리시고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고 정말 여유가 없고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 힘든 상황에 찾는 존재가 변호사라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그렇게 중요하고 힘든 상황에서 선택하신 선임한 그런 변호사라면 사실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신뢰를 갖고 진행을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서 뭐 그 변호사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믿고 맡기고 손을 떼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팀이라는 걸 믿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끔 보면 자기 변호사한테 거짓말을 하는 의뢰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원팀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 같은 팀이면은 같은 팀인 사람을 속여서 뭐 해요? 우리 팀원을 속여서 뭐 하냐고. 사실을 숨기시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지어내기도 해요. 근데 설령 그렇게 해서 그 변호사가 속았다고 한들 그게 재판에 득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상대방도 바보가 아니고 재판부는 더더욱 바보가 아닌데 이게 재판이 진행되고 심리가 진행되다 보면은 다 밝혀질 그런 사실들을 변호사가 모르고 주장하거나 또는 거짓말을 그러니까 속아서 거짓을 주장하다가 중간에 밝혀졌어요, 진실이. 그럼 그제서 만약에 변호사가 사실 이게 아니고 이러이러했습니다 주장을 번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진술을 한번 번복하면 우리의 주장의 신빙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99개의 진실을 얘기하고 그 단 하나를 거짓말을 한 거일지라도 그 단 하나의 거짓말 때문에 99개의 진실이 신빙성이 떨어지게 된다고요. 그게 바로 변론 과정이에요. 아무튼 소송 초기에서부터 솔직하게 말을 해주셔야지 뭐는 숨기고 뭐는 거짓말하고 그렇게 내 변호사한테 숨겨봤자 변호사만 바보되고 재판을 망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려주셨더라면 사실 그 변호사도 그거에 맞는 소송 전략과 변론의 방향을 처음부터 짤 수 있었겠죠. 실제로 별로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되게 사소한 부분을 변호사한테 거짓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정말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결국에는 재판 결과까지도 패소에 이른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중요한 건데 이거는 꼭 제대로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데 제대로 말을 안 해줘가지고 변론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이 되다가 정말 아주 이제 힘들어진 그런 사건도 있어요. 처음에는 제대로 말씀을 안 하셨다가 이제 재판 과정에서 증거조사하면서 그런 것들이 밝혀지니까 그제서야 어떡하냐며 발을 동동 구르시는데 어떡합니까? 뭐 처음부터 말씀 안 해주셨고 이젠 다 밝혀졌고 그럼 사실대로 가야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원팀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보이는 그런 태도 중에 하나는 변호사를 의심하세요. 우린 같은 팀이라니까요. 의뢰인분들이 싸워야 할 상대는 변호사가 아니고요, 상대방이에요. 근데 변호사를 의심하시고 모든 대화, 모든 통화, 녹음 이런 것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사소한 것에서 막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시고 시험하듯이 떠보려고 하고 트집 잡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 웬 정말 쓸모없고 부질없는 팀킬이냐고요. 왜 이런 거에 정력 낭비를 하시는지. 저희가 그러니까 변호사가 같은 팀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 거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의뢰인 본인의 사건이기 때문에 내 사건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변호사가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들여다보셔야 되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자료가 온다든지, 소송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온다든지, 뭐 상대방의 서면이 온다든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인들에게 연락을 드리고 공유를 드리면서 의견을 구해요. 그리고 같이 봐달라고 해요. 이거는 제가 대리하는 사건이지 제 본인 사건이 아니잖아요. 사건의 당사자이신 의뢰인 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내 사건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변호사를 의심하는 것은 또 결이 다른 완전 그런 태도인 거죠. 뭐 물론 변호사가 못 믿어서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의심을 하고 경계를 하시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못 믿어오면은 애초에 선임하지 마셨어야죠. 그런 변호사라면. 지금 같이 이렇게 우리가 공조해서 힘을 합쳐도 이 소송 1년 2년 그렇게 하면서 이길지 말지 100%라는 게 없는 그런 재판인 건데, 재판이란 게 그런 건데, 그런 소모적인 거짓말과 의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변호사들이 의외로 대부분의 변호사들이요, 의뢰인을 믿어요. 자기 의뢰인을 믿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고요. 처음에 본 순간부터, 처음에 우리가 만나서 상담을 하는 순간부터 의뢰인을 믿고 상담을 드리고, 그의 의뢰인의 말에 진실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그에 맞는 상담을 해드리고, 그에 맞는 소송 전략을 짜서 사건을 수임하고, 그에 맞게끔 변론을 진행하고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의 말을 믿고 이렇게 사건을 진행해주고 있는 변호사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또 이제 본인의 상황인지라 좀 이렇게 민감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민감하게 신중하게 이것저것 따지면서 진행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간혹 이제 그런 의뢰인분들이 계셔도 이해를 해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변호사도 사람인지라 그동안 제가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의 거짓말로 인해서 재판을 꼬이게 해버렸다거나 재판을 망쳐버렸다거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나를 믿지 못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대하는 의뢰인이라거나, 그러면 사실 뭐 변호사도 사람인데 뭐 그런 의뢰인들까지 애정어린 마음으로 대해드릴 수는 없겠죠. 내가 힘든 시기에 적어도 내가 선택해서 선임한 변호사라면 사실 기본적으로 신뢰관계는 갖고 가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소송이라는 것이 정말 장기간 진행되는 거고, 우리가 싸울 대상은 나의 변호사가 아니라 상대방이잖아요. 장기화될 소송기간 동안 내 마음 건강에도 이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와 같이 잘 공조해서 소송을 잘 이끌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변호사를 선임할 때 신중하게 고심하셔서 잘 선택하시라는 점도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